사회주의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학생 때 배웠던 이런 딱딱한 이론들은 좀 있고, 오늘은 사회주의가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겁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주의에 대한 책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참고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그럼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 한 보따리를 여러분의 뇌 속에 한번 다운로드 해드리죠. 자유주의, 국가의 간섭이 일절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며 각자의 능력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체제죠. 이 자유주의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 체제 속에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하고 이로 인해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사회주의 발생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옷가게 사장 A와 B가 있습니다. 둘은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각자 사업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A와 B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A나 B나 똑같이 옷 10벌을 파는데 A는 8의 이익을 보고 B는 5의 이익밖에 얻지 못합니다. 알고 봤더니 A는 이미 시장에 선 진입을 해서 돈은 어느 정도 벌고 자신만의 건물을 매입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B는 후발주자다 보니 돈이 충분하지 않아 남의 건물 안에서 임대료 내면서 장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B는 10벌을 팔아서 본 10의 이익 중 3을 임대료로 지불해요. 그뿐만 아니라 10의 이익 중 2는 또 인건비로 나가요. A는 10의 이익 중 인건비 2만 나가서 8의 이익을 보는데 B는 10의 이익 중 인건비 2 말고도 3의 임대료까지 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B가 입주하고 있던 건물주가 임대료를 3에서 4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B는 자신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자신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1로 줄이기로 해요. 그러고 나니 B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빡쳐서 B에게 노발대발 난리를 칩니다. 그 와중에 A는 임대료고 뭐고 낼 게 없으니 자신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투자해서 옷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니 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진 A는 인건비로 들이던 이마저 쓰지 않게 되어 자신이 벌어들인 10의 이익을 고스란히 가지게 됩니다. 노동자들도 이제는 A로 가지 못하고 인건비 1만 주는 B밖에 선택지가 없어졌어요. 결국 시장 내에서 이익을 보는 건 A뿐이고 경쟁사인 B와 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익은 계속 반토막 나고, 이걸 계속 두면 A만 계속 성장하고 B와 노동자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자유주의로 인해 생긴 경쟁, 그 경쟁 속에서 발전된 기술을 가진 A는 필연적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A로 인해 사회는 계속 균형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의 초창기 문제점이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만 계속 성장하는 것. 그래서 시장에 누군가 개입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 사회주의라는 거죠. 뭐 B가 임대료 내는 거 좀 깎아주고 A한테 세금 좀 더 걷어서 B 좀 지원해주고, 그렇게 살아난 B한테 노동자들 임금 1로 줄이지 못하게 법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시할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정부죠. 이렇게 등장한 정부는 시장에서의 각종 경제 주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A와 B 같은 경제 주체 사이를 중재하려면 정부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강제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A가 너무 혼자서 날뛰는 것 같을 때 A한테 돈 좀 뜯어내서 B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회주의가 탄생한 겁니다. 각 경제 주체 사이에 주체할 수 없는 격차를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등장한 거죠. 이렇게 생겨난 정부는 결국 사회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전적인 권한을 갖게 돼요. 기술의 진보가 일어나면 그 진보를 가져온 특정 개인에게만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모두가 그 진보를 누릴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뭐 A가 오지게 잘 만든 옷 A만 만들게 하지 말고 후발주자인 B도 또 다른 후발주자인 C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모두가 개쩌는 옷 만들게 해주면 모두가 그 개쩌는 옷 입고 다닐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거죠. 이게 말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모두를 위한 경제를 꾸리려고 하니 정부는 점차 모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모두가 개쩌는 옷 입게 해주기 위해 A같이 잘 나가는 애들 통제해서 B, C, D 모두에게 나눠주다 보니 그렇게 모든 경제 주체가 모두의 공평한 그 하나의 가치만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 사정 이런 거 안 봐줘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돈 벌면 철석같이 정부가 개입해서 뺏어버리고 다른 애들에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A를 제외한 B, C, D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모두를 위한 경제를 만드는 정부에게 광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해요. A가 불만을 가지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순간 B, C, D는 A를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려는 욕심쟁이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사회주의 정부는 자본에 대한 통제 권한을 점차 독점하기 시작하죠. 이건 국가의 경제체제를 마치 전쟁 지휘하는 것처럼 만드는 꼴인 거예요. 전쟁에서는 오로지 이겨야 한다는 목표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이기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을 통제하잖아요. 군대 다녀와본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에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안 싸우고 싶다고 안 싸워요? 이기기 위해 모두가 싸워야 하고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훈련받잖아요. 이 사회주의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치 모두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공동의 목표처럼 여기게 하고 구성원들이 모두 이 목표 하나에 속박되고 통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자 하이에크는 책 노예의 길에서 이러한 사회주의가 극단적으로 간 예시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언급합니다. 먼저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경제적 차이를 없앤다는 목표를 위해 자본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를 만들자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를 실행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소련, 레닌이 노동자로 살며 고통받던 국민들을 해방시키겠다며 만든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결국 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나타난 스탈린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반대자들을 모두 숙청하며 공포정치를 일삼았죠. 결국 사회주의가 독재국가를 탄생시킨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 히틀러.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실업자가 많아진 독일을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모든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광적으로 신봉하게 되었고 이를 등에 업은 히틀러는 독일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역사에 다시는 없을 끔찍한 유대인 학살극을 펼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을 다 침공하며 전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자는 사회주의. 그러나 사회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결국 독재자가 판치는 꼴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사회의 자본을 비롯한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니 자신의 입맛대로 사회를 조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독재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환경이기 때문이죠. 말은 좋아서 모두를 위한 정치체제라지만 그 취지와는 다르게 모든 권한을 가진 정부가 자신의 의도대로만 국가를 쥐락펴락하게 되어 독재자가 탄생하고 그 독재자의 가치관 하나로만 국가가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사회주의는 바로 하이에크의 책 노예의 길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주의가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지에 대해 그 체계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가 발생하게 된 이유부터 사회주의의 원리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은 사회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하이에크의 시선을 요약한 것이기에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사실 사회주의의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유주의 하에서 대책 없이 커지던 개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문제 삼아 등장한 이론이니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지만 이후 사회주의를 나름 현실성 있게 적용하려는 수많은 시도들도 있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사회주의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사례들도 다음번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장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